예, 그 휴가 중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몇 안 되는 분들이 10배의 박수를 쳐주게 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10배 이상이 모인 줄 알거든요. 아, 저분들은 휴가를 가지 않고 교육장에서 휴가를 즐기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학습하시는 분들도 방학 때 2가지, 3가지 스펙트를 확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8월 3일 이 절기상으로 상당히 더운 날이죠. 더운 날 에어컨이 나와 있는 빵빵한 에어컨이 나와 있는 교육장에서 오늘은 비주슈머 마케팅 잔치를 좀 해볼까 합니다. 휴가 중이라서 좀 즐거운 이야기들로 이제 많이 나눴으면 하는데, 휴가 중인데도 또 지방의 센터에서는 또 이 방송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깍듯한 예와 충성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방에서 또 일부러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게 되면 삶에서 인생에서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그 네트워크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장 사랑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들어온 네트워크 회사를 다 한 번씩 접해봤습니다. 초창기 미국 회사로부터, 다음 일본 회사, 다음 싱가포르 회사, 다시 또 미국 회사. 그러면서 한국 회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한다라고. 왜? 한국 회사가 지금까지 한 1800개 회사가 생겨났었는데 1600개가 거의 문 닫고 다 망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그 회사를 존속하고 지속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규제 산업처럼 비춰져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왜 규제를 할까요? 규제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하다, 가장 유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회사를 규제하게 되면 소비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 몇 년 동안의 합법화, 법제화, 합법적인 비즈니스가 되기 이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고 이 피라미드 다단 그런 형태의 조직, 이 하우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하우링이 있을 때는 제가 목소리를 줄이면 되니까, 누군가가 하나 이제 좀 신경 쓰면 뭐 상관이 없으니까, 또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예. 그래서 왜 이 사업이 규제 사업이라 하는가 하는 게, 뭘 규제하나, 우리나라 규제하는 사업들, 물 사업도 규제를 하거든요. 총기, 비료 이런 것도 다 규제를 해요. 근데 그 규제 사업은 잘 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대박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규제 사업이라는 항목은 없는데, 범위는 없는데, 그 제약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본금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이 회사를 만들려면은 옛날에는 3억에서 이제는 5억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금에 대한 그런 것도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회사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당을 주는데 또 규제가 있어요. 세 번째, 품목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또 네 번째, 반품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출에 대한 매출 일정 부분을 홀딩 시키는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힘들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거를 먼저 얘기하면, 합법적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합법적인 회사의 특징은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이런 정책이나 내용에 대한 것들을 모든 사업자 소비자에게 오픈 공지를 해요. 그거를 이 회원 수첩이라고 해요. 이 회원 수첩이 다른 말로 하면 정책집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회사의 정책을 의무적으로 공지하게 만들어져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요거를 보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 많아요, 안 많아요? 무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품 주문이 들어갔을 때 요걸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에는 보상 플랜, 뭐 일하는 시간, 수당이 지급 날짜, 모든 규약에 대한 게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품목, 가격, 이거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품목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으로 놓고 파는 거,
직접적인 품목은 이 반품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반품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사시미, 회, 초밥, 쌀, 뭐 과일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략적 품목으로 못 가는데 이 휴엔 컴퍼니는 이것마저도 제휴를 해서 올려놨다는 게, 슈팡이라는 그 폐쇄물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요즘 그 간고등어, 속초 간고등어 지금 유명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뭐 하우스 감귤이라든가 우리가 필요 뭐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어떤 형태로? 제휴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규제가 있어요. 가격 규제가 어떤 가격 규제가 있는 거 하게 되면 비행기, 배, 자동차 이런 것들은 금액이 다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1,000만 원이 넘는 거, 이게 지금 단일 품목으로 부가세 포함 160만 원이 넘는 것은 전략 상품으로, 메인 상품으로 못하고 제휴나 서비스 상품으로 하는데, 외제차, 보험 이런 거조차도 우리가 제휴를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슈머 마케팅이 이 범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런 합법적인 범위 규정을 지키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나 가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세 번째 무슨 규제가 있는가 하면 수당을 35%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끔 묶어놓은 이 유일한 나라예요. 35% 수당에 묶으려면은 제품이 좋든지 아니면 마진이 적든지 그런 것들로 돼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회사들은 그 나라에서는 보통 55%에서 70% 수당을 주고 우리나라에서는 35%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남는 차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내 회사니까 이런 적법한 것들을 다 지키고 있고, 또 네 번째 어떤 규제가 있는 거 하게 되면 공제조합. 이 공제조합은 화물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 이런 공제조합에서 혹시 택시랑 사고 났던 분들은 다 처리를 어디서 하던가요? 공제조합에서 처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고가 난 문제들, 반품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공제조합에서 다 처리해줘요.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공제조합에 공제번호를 갖고 가게 되면 반품을 다 3개월 이내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품 기간이 긴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한 거예요, 아니면 불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죠.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아주 혜택이 큰 거예요? 불합리하죠. 규제가 많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보다 회사가 훨씬 더 여건이 어려워요. 그런 여건 속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년을 지속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딱 4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휴엔 컴퍼니예요. 나머지 3개 회사는 지금 계속 매출이 하락해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휴엔 컴퍼니하고 옛날 여러분 고려 한백 들어봤죠? 오가피로 유명한. 다음에 L2L, 옛날 사망 정수기하고 L2L 누벨말이 속옷했던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를 때려잡자 했던 우리만이 잘 기대돼 하이리빙. 요 3개 회사가 20년이 넘었어요. 다음 휴엔. 그런데 이 3개 회사가 지금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3개 회사는 다 5위권 안에 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휴엔은 한 번도 5위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140개 회사 중에 30등 안팎을 늘 해왔어. 그러면 장학생 될 확률은 1, 2, 3등이 장학생 될 확률이 높을까요? 30등 하던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30등. 그런데 100등, 200등 하는 데는 또 힘들어. 이거 항상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회사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휴가 중에도 이렇게 생방으로 휴가지에서도 이 강의를 미디어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휴TV를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또 휴엔 컴퍼니예요.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다 백만장자가 되거나
부자가 된 거나 성공을 꿈꾸는 분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그럼 선택해야 돼요. 부자가 될 건지 가난하게 살 건지. 하나 둘 셋 하면 부자다 아니면 가난뱅이다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부자로 사는데 부자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게 욕먹는 부자가 될 건지 칭찬받는 가난뱅이가 될 건지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가난뱅이 될래요, 욕먹는 부자 될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받는 부자 되겠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칭찬받는 부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도 칭찬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한다는 게. 이게 어차피 가진 것 자체가 승질나는 게. 그러면서도 욕하면서도 나는 부자 되고 싶다, 가난뱅이 되고 싶다?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자가 되겠다는 길을 한다면 2017년 어제 그저께 8월 1일 날 발표한 우리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한번 봐보자. 이게 한국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부자 기준이라는 거, 부자가 어느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부자는 그걸 전문용 금융자산이라 그래요. 금융자산은 뭔가 하면 현금을 갖고 현금이나 이 돈에 대해서 갖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동산이 있어. 꽃동산, 범동산, 동산이 아니고 이 동산은 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플러스 또 이거는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떤 동산? 움직이지 않는 동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일 이내 움직이는 동산이 있어. 그 동산을 그건 어떤 동산이라고 한다? 맛동산? 여러분 3일 이내 움직이 그거를 유체동산이라 하는 게. 움직일 수도 있는 동산 이래 얘기하는. 이런 거는 뭐는가 하면 채권이나 주식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금, 은, 그림 이런 것도 다 유체동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라 그냥 부자들이 만들 때 동산의 비중과 부동산의 비중과 유체동산의 비중, 이건 뭔가 하면 주식이나 예금이나 아니면 이런 증권 이런 걸 갖고 있는 거하고 여기는 뭘 갖고 있는 거? 현금.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헷갈릴 때는 현금을,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서 회장님 보고도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어라. 봐봐요, 막 오른다고 하는 집값 묶기 시작하고 오르고 있고 거래 중지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다 망한다?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세금 내다 망한다. 1년에 두 번 토지세 건물분 내잖아요. 그걸 상속해도 상속세 내고 증여하면 증여세 내고 이게 세금 내다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유산 많이 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 있어요. 일본 동경 같은데. 월급은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집은 10억 원짜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세금 얼마나 내야 된다? 4억 원 가까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출 못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장 이 부동산의 비중은 부자들은 10%를 초과하지 않아. 없는 사람들은 보통 뭐 334, 334, 334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원래 행복하게 살려면 부동산 비중이 1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어떻게 된다? 200%, 많게는 1000% 되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이 얼마다? 4억. 그러면 그 집은 내 집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그 집의 주 자산은 은행의 주 자산이야. 뭘 해놔요? 그걸 하려고 설정을 해놓죠. 근저당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건 은행의 재산이야. 은행 재산에 내가 뭘 갖다 준다? 이자를 계속 받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은 이 금융자산이 이게 10억 넘는 사람, 요거 가진 사람들은 부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세금 내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요게 10억 이상 부동산을 제외하고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해. 한국의 부자들은. 그럼 10억 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10억을 달러로 나누면 이게 몇 달러다? 계산이 안 돼요. 100만 달러. 이게 100만 달러가 들어가서 100만 뭐라 한다?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장자는 10억이 되든지 아니면 연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2억 4천 정도가 돼야 돼요. 연 소득이 2억 4천 정도 되려면 네트워크에 2억 4천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엔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예요? 답은 너 해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만 내가 비밀 서류를 하나 보여줄게. 그 주변에 보지 말고 딱 여기 은행 가면 2,000원 주면 띄주는 건데 오신 분들만 하게 되면 한 달간 보지 마요. 한 달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달간 나와 있는 더 휴행 컴퍼니에서 나온 수당 액수 총계를 봐봐요. 얼마인가.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셔야 돼요. 멀리서 왔으니까 그런 거라도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제가 일한 지 지금 6개월 됐어요. 1월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요런 것들을 보고서로 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부자연구소 이런 데. 그게 어떤 데가 면 자 이런 데. 한국 부자 보고서는 부자 금융자산 기준이 10억 이상. 한국 부자 수가 인구 대비 0.47%. 그래서 내가 휴엔에서 여러분 0.5%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괜찮다 안 괜찮겠다? 괜찮다 안 괜찮다? 예. 그럼 0.5% 안에 들어가면 로얄 정도만 되면 0.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로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로얄. 그러면 다음 제네랄. 바로 이제 로얄 바로 한 달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제네랄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우리 슈엔에 돈 버는 분은 오늘 다 들어왔네. 휴가도 안 가고 오시는 분들 세요. 다음에 그 2%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석인데 수석 이상 손 들어보세요. 와글와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은 자리에 온 거예요. 괜찮은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적으로 이걸 한번 도표로 노는 날이니까 부자학에 대한 걸 한번 해보자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에 10억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24만 2천 명이야. 5천만 중에 24만 2천 명 되니까 그 10억 이상 현금이 되시는 분이 우리 서 회장님도 이제 뭐 10억 이상 뭐 지금도 10억 가면 바로 찾아와 버리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게 되면 서주현이가 자꾸 세미나를 늦게 와니까 이거 강남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사줘 버릴까? 그래도 늦겠지 얘는 하면서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니까 부자들이 특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세미나에 빨리 온다.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가계총 금융자산 대비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 건 그 16%, 16.3%를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거지. 그 중에 대부분이 85% 이상이 금수저야. 다 물려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수저가 되는 방법은 재벌 1세가 되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서 0.5% 안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1% 안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5,700만 원뿐이 못 벌거든요. 근데 0.5% 가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되게 된가 하면 한 2, 3억 대. 그거 5년만 하게 되면 자산 10억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꼬박꼬박 모아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갈수록 금액이 지금 552조야. 그런데 550조를 부자들이 24만 명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몇 명이다? 다 같이 1,000만 명. 1,000만 명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가 480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이럴 때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씨발. 이 방송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사가 몇 안 돼요. 난 목 내놓고 하는 강의야. 그 소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게. 그래서 개뿔 없는 인간들이 오면서 내가 오늘도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은 받고 싶대. 근데 그 사람 앞에 하게 되면 그럼 일단 월 1,000만 원 매출이나 올립시다 하게 되면 1,000만 원 매출을 어떻게 올려요? 이지랄을 하고 앉아있어. 1,000만 원 벌고 싶다면서 다 남아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벌려면 한 6천에서 1억 정도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1,0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10만 원도 없으면서 이거 돈 너무 작지 않아요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110만 원 돈 없대. 근데 벌기는 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싶대.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자 보고서를 한번 오늘 특별하게 휴가 중이라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소득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가구들은 4,883만 원. 그러면 일반 가구들이 버는 걸 그 정도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네트워크에서 1%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따 이제 또 수치를 얘기해 줄게요. 한 5,7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런데 일반 가구들이 가져가는 거는 여기서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다 혜택을 보고 가져가는데 네트워크는 4대 보험 혜택 빼면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1%가 일반 평균보다 작은데 문제는 0.5%, 0.1%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일반인은 4,800인데 이 사람들은 2억 6천을 가져가잖아요. 금수저들은. 그리고 부자 가구들이 현금 말고 평균 부동산이 얼마라고? 28억. 3배를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28억 하려게 되면 타워팰리스 작은 평수를 하나 갖고 있든지 아니면 요 서초 요 일대에는 이 33평짜리 2채, 3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세까지도 감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가장 지방에 가가지고 대접받는 방법은요.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서는 매물 나온 거 제일 비싼 게 얼마냐고 딱 물어봐요. 그러면 갑자기요. 녹차가 바뀌어요. 오미자차로. 그 오미자차 우리 담가놓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 같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잠시 보는데 그 시간이 나와가지고 그냥 시세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명함 깍듯하게 주고 그러면 부동산 대표 뒤에 보게 되면 뭐 동네 무슨 유지 무슨 협의회 회장 이런 걸 주면서 주고받잖아요. 질문 하나에도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역전에 앉아가지고 담배 꽁초 줍는 사람 앞에 보고 적꽁치 주어라 딱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쓸데없이. 그럼 그 거질도 뭐라 하는 줄 알아? 나도 알아 이 새끼야 딱 그래요.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 노름판 옆에 앉아가지고 돈 딴 놈 돈 셀 때 같이 세는 놈 아니에요. 그거 세다가 틀렸는데 하면서 그때 뭐라 해요? 나도 알아 이 새끼야 니 거 세. 그러니까 관여도 쓸데없는데 참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봐봐요. 이 재산소득하고 근로소득 이 비율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부자의 자산 비율과 일반의 자산 비율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부자연구소에서 나온 거니까.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인데 일반은 이게 훨씬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냥 부동산 큰 집 옮기는 걸 지상 목표로 살지 말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집은 주거 개념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차는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야 돼. 집하고 차는 내 재산이 아닌 거야. 재산은 돈을 붙이는 게 재산이잖아요. 그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거. 근데 돈이 나가게 하잖아요. 큰 집도 나가고 큰 차도 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뭐 딱지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음 이 생활비를 한번 봐봐요. 일반인들하고 그거 전에 요걸 한번 봐봐요. 자녀 세대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기가 힘들어졌다, 힘들어지지 않았다? 동의한다가 몇 프로? 84%.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재산이 없으면 자수성가마저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수성가도 뭔가 좋은 학교, 좋은 과, 전문직 가는 거는 다 부잣집 새끼들이야.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난 위대한 사람이고
그러면 정신력만 가르쳐줘도 충분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잘 때면 또 삥 뜯을 게 있다 없다? 다 같이 부모는 자녀의 삥을 뜯고 살아야 한다. 이게 뭔고 하게 되면 우린 그 밥 과정 들어오면 내가 그거부터 부모한테 밥값을 계산해 가지고 부모가 달라면 이건 아무 조건 없이 드리라는 거야. 그 동의서를 써야 돼. 보통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지금까지 먹은 잡수신 밥값이 2억에서 3억 정도 될 거예요. 하루 5,000원 잡고 3일이면 15,000원. 1년이면 365일. 얼마? 5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거 10년이면 얼마? 5천만 원. 30년이면 1억 5천. 40년이면 2억. 50년이면 얼마? 2억 5천. 60년이면 축하합니다. 3억을 오버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7,000원 잡으면 하루 2만 1,000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다? 721만 원. 앞으로 한 30년만 산다 해도 밥값만 얼마 들어간다? 2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값이라도 하고 살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왜? 밥값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 평균이 월 평균 생활비가 237만 원 한 집안에. 30억 이상 되는 사람이 1,010만 원. 이 정도 하게 되면 여행도 가고 사이판도 가고 감도 가고 크루즈도 한번 타고.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월. 한 달은 크루즈 가서 타면 1,000만 원이면요. 한 달 크루즈 타요 요즘. 저 지중해 크루즈 가게 되면 매일 호텔에서 삼시세끼가 다 나와. 문만 열고 밖에 나오면 가서 청소해 놓고 꽃 띵견하고 과자 넣어놓고 안내하고 요술 가르쳐주고 춤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박해서 내리면 가서 돌아서 차 타기 가기 싫으면 걸어서 한 2km 걸어갔다가 2km 돌아오면 돼. 그러면 그 크루즈 타는 데는 항구 주변이 다 관광지야. 구경만 하고 들어와도 한 달 되는데 1,000만 원이면 해요. 그 한 달 가족이 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잖아요. 그게 있는 사람들 생활하고 없는 사람들 생활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도 237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어디에 가장 많다?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거예요. 이것도 못 벌면서 말은 이지랄하고 댕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나?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기에 앞서서 세계의 부자들은 우리가 24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10억 이상 되는 사람. 세계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24만 명. 다단계는 우리나라가 10%야. 9%를 차지해. 전 세계 시장에. 그러면 전 세계로 보게 되면 한 250만 명 되면 맞는데 전 세계의 부자들은 몇 명인가 한번 딱 봐봐요. 1790만 명이야. 이 정도 갖고 있는 거 이 보스턴 컨설팅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어디에 제일 많은 거 하니까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어디 있다? 북미에 있어. 북미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데가 북미 지역이에요. 캐나다도 미국에서는 북미로 치거든요. 그 위에서 뭐 알라스카도 북미고.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이 중국 때문에 380만, 서유럽 380만, 일본만 해도 120만, 우리보다 6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본이 6배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동유럽이면 어딘가 하면 옛날에 그 뭐 프라하이, 봄, 부다페스트 이런 데 있잖아요. 헝가리, 뭐 옷 빨개 벗고 막 스파하고 남녀가 헌탕하고 하는 그런 데들도 우리나라만큼 있어. 동유럽 이제 5월달에 갔다 왔는데 가봐요. 괜찮아요. 열차 타고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봤더니 정말 살고 싶더라고. 남미 쪽도 봐봐요. 50만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왜 이렇게 백만장자가 없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창업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네트워크를 회원으로 소비자로 할래요? 창업을 할래요? 창업하는 게 낫겠죠? 그럼 앞으로 뜨는 게 뭔가를 딱 봐봐요. 뭐가 뜬다? 이거는 그냥 영어로 외우지 말고 요 글자 나오면 그냥 플랫폼으로 외우면 돼. 플랫폼. 이래 플랫폼 써지면 그거 모르면 뜬다만 해도 돼. 다 같이 뜬다.
플랫폼이 뜨는 거예요. 플랫폼이 뜨니까 그 엊그제 뭐가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나온 게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게 다 구글, 페이스북이 다 플랫폼이잖아요. 어제 보면은 카카오 뱅크를 딱 만들었더니 5일 만에 200만 명이 마비될 정도로 들어. 계좌 개설 100만 명이야. 이제는 은행도 필요 없다, 안 필요 없다? 필요 없어져 가는 거야. 이젠 가게도 필요 없어지고 있는 거야. 미국에 이제 아마존고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그 이장이 최대 주주가 30% 정도 갖고 있는 게 김범수 씨인데 66년생이야. 그 딱 나왔는데 지금 재산이 1조 2천억 돼 버렸어. 거기는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창업해가지고. 네이버 만든 이혜진 재산 1조 2천억이야.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은 다 1조가 넘었어. 1조는 이거 셀라 해도 셀 수 있다 없다? 10,000원짜리로 하나씩 쌓으면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이거 쌓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또 쌓으면서 내려왔다가 또 반 올라가야 되는.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전부 4차 산업혁명이에요. 결국 교육 상생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을 갖고 오는데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윈윈을 통해서 그리고 제조자와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와 그리고 유통업자와 네트워크와 비주슈머들이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 갱이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플랫폼을 가진 자가 성공한다. 그걸 만든 사람들은 100개 만들면 한두 개 성공하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의 길이 충분히 열린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신선한 칼럼을 하나 썼잖아요. 신문사에다가 뭐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가진 자가 성공한다. 융합과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제약이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공간 제약 없이 우리가 이 슈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못 온 사람들이 지금 방송을 들어서 운전 중에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손 들고 있잖아요. 지금 운전하면서 지금 7명이 손 들고 있잖아요. 난 이게 다 보여요. 오케이. 뭘 또 돌아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돌아본 사람은 금방 방송에 나온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이 방송이 나오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 어떤 게 플랫폼 비즈니스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나 소나 요즘 다 플랫폼에 플랫폼 기업 만들려면요 10년 이상 경험 없이 못 만들어요. 물류 없이 못 만들고 제조와 연계되지 못하면 못 만들고 기술 없이 못 만들고 그리고 사람 없이 못 만들고 그리고 이용자 없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엔이 20년 동안 앞으로 30년 50년 먹고 살 것들을 나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휴엔이 경영진들이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차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인발부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글로벌 유대인들이 하는 플랫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로 내가 턴했잖아요. 그 6개월 만에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 그 6개월 만에 6개월치가 아니에요. 한 달분이야. 한 달분 매주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우리 사장님? 네, 꼭 만들어 드릴게. 얼굴이 벌써 방글방글 하는 게 될 상이야. 우리 송갑부 사장님 강의 듣고 나만 배우면 다 돼.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 윌리엄 깁슨이 이런 얘기를 했지.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아차 하는 순간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네가 안 바뀌어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자가 될래? 이끄는 자가 될래?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존닷컴인데 아마존닷컴이 이제 월마트가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월마트는 한국에 와서도 이제 나갔잖아요. 월마트 일가가 제일 부자예요. 거기는 6형제 그리고 아버지 비슷한 그 재산 다 합하면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이미 거기는 이 분할이 다 돼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월마트 오너도요 2천만 원 이상 차를 타질 않아요. 부자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가용 비행기는 하나씩 갖고 있지. 그런데 우린 자가용 비행기 없는 사람들이
차만 할부로 가게 되면, 오피스를 가게 되면 비싼 차들이 다 줄줄이 전부 사람이 중시한다 해가지고 어떤 차를 다 타는 거면 사람 인자차를 타고 있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우선이다. 그 굳이 사지 않아도 여기서 크라운 정도 가게 되면은 그 3번 유지하면 저게 나와요. 그냥 E 클래스, S 클래스, 이제 벤틀리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뭔가면요, 이게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이에요. 이 푸드마켓. 요거를 아마존이 먹었어. 온라인 시장. 월마트하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월마트 시가총액하고 이거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2배 차이 나버렸어. 아무것도 없이 요 안에서 이거, 여러분 아마존닷컴 이용해 보신 분? 이거 하나 둘, 내 아는 사람들은 다 이용해 봐야죠. 저도 엊그제 아마존닷컴에서 하나 뭘 샀는데 입이 다 찢어졌어. 거기 갔더니 이거 바르고 LED 하니까 치아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때 48달러. 그런데 배송비가 20달러야. 그걸 해서 어저께 하다가 좀 하얘졌나요? 한 4주 해야 되는데 그냥 속된 말로 아가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이게 뭔가 하면 그 7, 80대 물에다가 이 아구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치약 본 뜨는 거, 그 실리콘 재질에 딱 쪄가지고 아구를 쪄가지고 거기 주사해 걸어가지고 떡 나가지고 10분 물어 있다가 여기 LED 붙이니까 하얘지는 거 막 이거 보니까 나도 이러고 이거 방송할 때 하얘지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입만 찢어져가지고 3번치 남아있는데 필요한 사람 내가 드릴게요. 그게 전 세계 시장이 하나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을 다 살 수가 있어요. 이제 휴엔에서 나오는 SS 크림이 중국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글로벌인 거예요.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창업하려고 해서는 창업 컨퍼런스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그 아마존 고라는 거를 50평짜리를 딱 했는데 여기 들어 아마존 고에 이렇게 운영된다 해가지고 방송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젠 들어가가지고요 필요한 거 그냥 툭툭툭툭 찍기만 해. 그래서 봉투 담아 탁 던져놓고 그냥 싹 걸어 나오게 되면 가격 얼마입니다. 이 앱으로 딱 나와. 이걸로 툭툭툭 누르면 결제 끝이야. 이게 집에 가 있으면 딱 와. 이제 그런 세상이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들이 재래시장 이제 놓고 하는 거, 이제 물건 들고 배달 가는 거, 그 A사 어제 내 들었더니 내 가서 방송을 봤거든요. 제2사의 그 직급자의 뭐 본부장인가 국장이 하루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건 들고 배달 다니는 거 계속 나오더라고 방송. 여기도 갔다 이제 저기도 갔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고객이 33명인데 가가지고 만나서 반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호칭을 판매사라고 하는 거지. 판매하려고 여기 온 사람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 이젠 이거 했더니요 아마존 고가 생겨나니까 인력이 자리가 판매원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싹 없어졌는데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자리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직업, 지금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들이 그 미래에 보게 되면 보험업 이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 없어져요. 이제 자동차 외제차도 요거 하나로 여러분 구매해서 벤츠 하나 사게 되면 2, 300만 원이 내 한패 수당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 어디 가게 되면 야, 1억 넘는 차 살 때만 나 한패 사. 싼 건 그냥 알아서 가사거나 잔돈 취급 안 하니까. 1억 넘는 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적 포지셔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야, 차 바꿀 땐 나 한패 사니. 뭔가 우리 딜러하고 제휴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하게 되면 내 사람 보낼 테니까 거기서 해주라고. 아는 관계에 그거라도 해야지. 평생 내 한패 도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거 하나 사. 언제쯤 바꾸는 지금 몇 년 탔어? 이거 뭐 리스야? 아니야? 허야? 흐야? 호야? 뭐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죠. 이게 플랫폼을 가진 자들은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겨요. 이게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1, 2, 3, 4에서 쭉 나오잖아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나는 이거 왜 보여주는지 아세요? 앞으로 휴엔에 갈 길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휴엔의 비주슈모 플랫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주슈모 샵. 거기 가면은 그냥 다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가 역 앞에 그냥 들렸다가 싹 나오면 우리 귀에 귀걸이 대신 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손은 수입손은 그게 다 있잖아요. 이게 원령 뭐 다 나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주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귀걸이 하나씩 이제 나오면서 이 사람 걸어가게 되면 우리 송감용 사장 어디 있나 하게 아이고 단천에 걸어가고 있네 하면서 저 걸음걸이 보소하면서 뒷모습이 다 나오는 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미 와 있다는 게 이거를 내 얘기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봐봐요. 이게 미국에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구글 위성을 통해 가지고 농사 딱 짓게 되면 여기 딱 나와요. 녹색은 여기는 다 풍작, 여기는 피, 수수, 자포 나가는 게 다 나와서 여기서 예상 수확량을 다 뽑아내는 거야. 과일 어디가 다마가골타 뭐 하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이미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건 안 되는데 뭔가 돼 있어. RFID가 뭐예요? 자동차 봐봐요. 자동차 딱 타게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게 되면 하이패스 그거 딱 찍고 집에 와보게 되면은 800원 결제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편료 1600원 줘가지고 등기로 오는 경우 있잖아. 이런 새끼들이 어디냐고 800원 받으려고 1600원 들여서 보내는 게. 그리고 저 서울 톨게이트 혼잡 통행료 싹 지나가고 봐봐요. 오늘은 목요일 쉬는 날인데 2,000원입니다. 자동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미 그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자기 번호, 난 처음에 자기 번호 뜨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싱가포르 딱 가니까 래플즈 타워를 딱 갔더니 차를 탁 들어가는데 차가 자동으로 앞에서 인식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갈 때 얘네들 주차비는 어떻게 계산하지 했더니 입구에 나오니까 자기 번호 치니까 차 들어올 때 사진이 딱 떠. 그거 지금 SRT 수서역 가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트렌드가 고령화, 안티에이징,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인지공학, 코그니션 이거 다음에 클라임 기후산업 이 기후산업 때문에 지금 봐봐요.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승질 나요 안 나요? 이게 승질 나가지고 짜증나면 여름에는 부부간에 사랑도 못하잖아요 신혼들. 그런데 그걸 또 뭘로 해결하고 오라킨으로 또 다 해결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 먹고 SS 크림으로 해결하고 올가닉 라인으로 해결하고 하는 거. 다음 여기 이제 디지털 모든 게 디지털 또 교육혁명 미래 예측 이게 다 미래 예측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개월로 수학 장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제는 앞으로 이게 강의에 들어와도 여러분 칩이 생기게 되면 요 사람 8개월 만에 임페리얼 갈 사람 요 사람 못 갈 사람 머릿속에 빨갛게 되는 사람 파랗게 되는 거 이건 가면 찍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뇌 상태가 복잡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자 돈 낼 고민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제 싸운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고 오줌을 딱 했더니 오줌 앞에 자막이 딱 나면서 당지수 178 오늘은 콜라 드시지 마세요 딱 해서 딱 돌아오는데 열받는데 음악 듣고 힐링하세요. 그 여기 앉아있더니 무슨 음악이 싹 나오더니 힐링되고 있더니 가만히 눈 감고 이거 해서 해보세요. 저기 들어와서 안압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올라가 보세요. 이 디톡스 해야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미 와버렸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 통합하는 거 글로벌리 이제 글로벌 하니까 지금 중국에서 오셨죠. 중국에서 FP자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 이거는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중국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학철 사장님, 내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의를 해도 이런 게 다 뜬단 말이에요. 그 봐보세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한국에 온 지 지금 6년 됐다는데 저 젊은 부부잖아요. 중국에 갈 때 SS크림이나 우리 필요한 것들 하나씩 가서 공급하고 주변에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했더니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말하는데 지금은 배송이 중단돼 있으니까 전화 와가지고 들어올 때 그거 사다 줘 하는 경우 나오잖아요. 그럼 중국 전체를 먹는 거예요. 글로벌은 다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가까운데 이제 배속을 딱 할 때 이거는 저기 가는 우리 이소영 비주시머 플랫폼 있는 그쪽 산하로 해가지고 이재원 사장 열심히 나오니까 그쪽으로 해서 집이 고척동 그쪽동이니까 가까운 데 가서 거기 한번 체험하라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돼 있다는 게. 그 회사를 열심히 나오시면요.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의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속도 빠른 미국 같은 이 새끼들은 막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팔아먹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한국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옆 사람하고 해서 땡 잡았네.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이거 들고 배달하랍니까? 33군데? 이 더위에 어떻게 하냐고. 가만히 이거 하나면 되는데 시원하게. 이쪽에는 손선풍기 들고 얘기해가지고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과학기술혁명이죠. 이게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독일 이런 데서 시작된 게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업과 교육혁명을 이루는 게 이게 바로 비주슈머 컨퍼런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플랫폼이 이게 이 플랫폼이 뭔 플랫폼이에요? 다 같이 휴월드. 휴월드가 여기에 있으면 딱 있어요, 없어요? 요거 열어보게 되면 휴월드에 딱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요 휴월드라는 걸 딱 치게 되면 이게 휴월드가 이게 딱 깔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확인 누르고 밑에만 누르게 되면 재무, 조직, 회계, 수당, 산출 이런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괜찮아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게 가능하고 접속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휴 플랫폼에다가 이 컨슈머는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사면 소비되잖아요. 소비되는데 내가 고등어 이 파일을 SS 파일을 전략상품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보냈어. 멍미해서 보는데 야 바꿀 때 이걸로 바꿔봐 해서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걸 계속 보냈어 했더니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휴대폰 보내서 하면 되는 거야. 그걸 하면 울산에 갔더니요 70 넘으신 분이 어황이라는 사장분이 있어요. 몸도 불편하고 이 지팡이를 들고 이래 다니는데요. 그거를 휴대폰을 혼자서 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동네 KT 대리점 가가지고 이거 해서 해주는데 얼마냐 5,000원이래. 5,000원 딱 줘가지고 이거 요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서 했어. 했더니 87,000원 들어왔더래요. 그거 5개만 하게 되면 20년 회사 근무한 사람 한 달 연금액이야 52만 원. 그런 길들이 생겨 있는데 개뿔 없는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돈은 몇 천만 원씩 받고 이 조직 내가 내려가지고 이걸 내가 활용해가지고 떠들면서 110이냐면 없는데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창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템 없어도 되잖아요. 왜?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회사에 좋은 제품들을 다 어디다 땡겨면 플랫폼에다 넣어버리잖아요. 법적 규제가 있는 거는 제휴상품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160만 원 미만의 마일리지가 놓고 수당을 줄 수 있는 건 전략상품으로 한국에 살려야 될 건 브라보 또 이제 폐쇄몰 뭐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직원들만 볼 수 있는 폐쇄몰에 들어가 가지고 휴팡에서 살 수 있게 만드니까 가격을 비교해 봐 가지고 싸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을 비주슈머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 그게 이게 우리의 전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아이템들을 계속 써주니까 중소기업 살리기, 우리나라 살리기, 지역사회 살리기 다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기업이 사회적 공헌.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잘하니까 사회적 공헌 대상 기업 해가지고 2년 연속 유서구 대표가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뭔가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공헌을 하니까 그 기업에서는 주문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손이 필요한 거죠. 일손 필요한 사람을 하니까 고용이 일어나죠.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오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축 4차 산업의 과학기술혁명을 토대로 해서 플랫폼과 비즈니스와 그리고 교육과 상생 이런 것들 창업혁명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사업이 되려면 시간 투자해야 되고 사람 투자해야 되고 돈 투자해야 되는 거. 사람을 뽑든지 채용하든지 땡기든지 리크루팅하든지 유인하든지 꼬셔오든지 달래든지 뭐든 간에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리더십은 다 같이 리더십은 사람을 꼬시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꼬시는 힘 중에 제가 이제 그 존경하는 상당히 멋있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CS를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고 농협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농협의 그 별 상무까지 하고
석탄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했던 지금 나이가 한 68세 정도 돼 있는 조관일 박사라고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분이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우리 강사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실버나 또 노인들 그 창업 이런 육성센터를 만들고 해요. 그분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 밥은 권력이다. 이거 딱 써. 이 밥은 권력이다라는 게 뭔가 하면 리더가 되려면 밥 좀 사라 이거야. 밥을 자주 사는 사람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만찬에 초대하는 대상을 정하잖아요. 우리도 뭐 리더의 밥상, CEO의 밥상, 황제의 밥상, 이제 황제의 밥상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밥이 권력임을 입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밥 얻어먹으면서 그 투덜투덜 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종업원하고 싸우는 사람. 그 제일 병신이야. 밥 먹으면서 기분 좋게 맛있다 하면 되잖아요. 맛이 없으면 참 난생 처음 맛보는 특이한 맛이다 하면 되잖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먹자 하게 되면 다시 먹기는 그래 고민해봐야 될 맛이라고. 이거는 너무 독특한 맛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 옛날 바이엘의 그 유산균을 연구하신 분하고 그 에드워드 박사라고 있는데 같이 상의하고 소주하고 같이 자기 공장 견학하면서 한국에 뭘 진출하려고 컨설팅하러 딱 갔다가 현지인들 먹는 식사를 하겠냐고 하니까 어떤 건데 하니까 나는 현지 음식 좋아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현지인들이 하는 건데 그것도 등급이 있다고. 그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는데 기왕이면 확실한 현지식으로 하죠. 이 퓨전식 말고 하니까 잘 됐다고 했더니 식당을 딱 들어가는데 궁궐 같아요. 이 회전 테이블이 딱 돼 있는데 그 누구의 그 중국의 그 황제 있는 지하에 가면 있는 진시 황제 있는데 가는 것 같은 분위기로 해서 딱 들어왔는데 뭐 어따 동사 이따 동사 막 얘기하면서 뭐 절상 가나 막 하다가 딱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싹 들어오는데 그냥 코앞이 쨍 하고 지나가네요. 고개 확 틀려. 홍어보다 딱 틀리는데 그게 초두부였어. 초두부가 뭔가 하면 두부를 썩인 거 섞여가지고 그걸 완전히 푹 섞여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접시해가지고 딱 주는데 이걸 딱 잡아놓고 이 냄새를 맡으려니까 이게 퍽 치고 올라오니까 이건 그냥 눈 딱 감고 I'm okay 딱 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인 거 표현하게 되면은요, 돼지가 썩어 죽은 내장을 그것도 그 퍼세식 화장실에 놔 있는 것을 대야에 이끼 낀 대야에 그걸 떠가지고 그냥 그걸 잘게 이제 썬 것을 완전 무장해가지고 건장한 20대 청년이 워카를 신고 2달간 워카를 안 벗은 그 친구가 워카를 벗어가지고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지고 그걸 질근질근 밟은 거를 60일 동안 산속에서 양치질을 안 한 놈이 그걸 각을 해가지고 똥 묻은 손으로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내 입에다 탁 넣은 그 맛이야. 방송에서 아무나 못하는 얘기야. 그걸 딱 먹으니까 마오타이 그 45도짜리를 그냥 완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타이에서 그 냄새가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 오래된 술에서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게 좋은 술이에요. 그걸 먹고 하오 딱 했더니 나는 하오가 그 좋아하는 그 말도 모르고 그냥 난 예스 하는 걸로 그냥 하오 딱 했더니 하나 더 주는 거야. 그 여운이 4일 정도 가더라고. 4일. 아무리 봐도 그 냄새가 나요. 그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초두부
중국에 유명하죠. 그거를 아침에 그걸 초두부를 팔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저 소도 지방 가고 하니까. 그 다 알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초두부 저거 하니까 저거 또 먹을 테냐 내 한테 물어보니까 딱 그래 한 거야.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까지 나가지고 초두부 이 강의는 원래 그 메인 강의보단 새길로 빠질 때가 재밌잖아요. 이 원래 CEO 강좌들은 이 창업 컨퍼런스는 다 여러분 CEO급 분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얕은 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3년 총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초기에 한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아니면 그거 없이도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고 투잡이나 부업자, 사이드잡 이런 경우 사업을 합니다. 아이템은 10만 종이 넘는다.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상 해라. 사람은 2명만 있으면 된다. 딱 이거예요. 사람 2명만 있으면 가능한 비즈니스. 근데 2명은 난 도저히 하늘에 두 쪽 나도 못하겠다 하면 일찍 포기하시라고 내 권하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게. 바이너리는 2명, 2명 없는 사람들이 벌써 댕기면서 뭐 몇천만 원 벌겠다 하면서 보면 2명이 없어. 그거 다 구라야, 구라. 그럼 얼굴에 이게 딱 형광펜으로 쓴 것처럼 구라라고 딱 쓰여요. 이제 내공이 있으면 그게 다 보여요. 여기는 그 구라라고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정 막 이런 게 보이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은요.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서 이게 곧 비즈니스가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멤버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나로부터 생성된 멤버들이 그들이 소비가 나에게 일정 부분 커미션으로 지급되는 거, 마일리지로 지급되는 거, 캐시백 되는 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야 이거 사 먹어봐, 이거 사봐, 그리고 이거 괜찮아, 이거 한번 거기 한번 불러 써봐, 이거 한번 기왕 하는 거 싸면 해봐. 광고나 유통, 홍보 이런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게 이게 비주슈머 마케팅의 본질. 비주슈머 마케팅의 본질은 유서구 대표가 이걸 창안할 때 말했던 그대로이고 내가 책에서 썼던 그대로이고 논문에서 썼던 그대로인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질적인 본질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다 같이 사업자가 된다. 한 가지만 하면 소비가 곧 비즈니스다 하게 되면 좋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컨슈머가 되는 건데 멤버십을 만들게 되면 비주슈머가 되는 거죠. 광고 유통하게 되면 마케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주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 프로슈머를 넘은 사적 시대만은 컨슈머가 단순 광고, 홍보, 유통, 서비스, 안내, 알림, 보여줌, 알려줌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되게 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다 하는 팀들을 갖춘다? 그러면 이게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창업자들, 우리 천만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빚이 480조, 0.47% 인구 24만 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550조. 그것도 부동산 빼고 뭐만? 현금만, 금융자산만 550조. 부동산 1인당 30억 하게 되면 얼마다? 1600조를 0.5%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거지. 한국 자영업자 봐봐요. 자영업자 대출금이 빚이 480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누구 돈을 빌려갔을까요? 있는 사람 돈 빌려갔을까요? 월 평균 매출이 384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 매출이 얼마게요?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트 있잖아요. 이런 편의점 1년 매출 5천만 원 넘는데 별로 없어요. 500만 원 팔려면 하루 20만 원씩 팔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수석 정도 되게 되면 5천만 원 매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편의점 하나씩 창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년에 수석 가게 되면 편의점 하나 매출하고 똑같은 거.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한 게 아니고 평균 1억 이상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창업자, 서비스, 부동산, 소매, 음식, 도매, 운수, 창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는 거를 평균 1억,
또 공부하고 학습하고 준비하는데 1년 6개월. 그리고 손익분기점 돌아오는데 단골 손님 확보하고 그래도 그나마 한 2, 300 소득 되는데 3년. 그 3년 되면 몸이 이제 관도 아파하고 여기저기 안평, 단평, 아마구리, 쇼평, 허리병, 신경통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휴엔 비즈니스는 창업비용과 순급 시점이 준비기간 6개월이면 충분해요. 왜? 내가 6개월을 해보니까 6개월이니까 준비하고 데이터가 다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들이 6개월 안 돼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1억까지 번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하고 창업비용 500만 원 아직 500만 원 안 쓴 사람도 많잖아요. 월 9만 원 정도니까. 다음 승급 시점 3년. 3년에 임페리얼을 목표로 한다. 임페리얼 되면 임페리얼 가는 날 나오는 돈 최저 금액이 4,000만 원 돼요. 임페리얼이 인원으로 치게 되면요. 좌우 200명, 400명 정도 조직을 갖춰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송가병 사장님이 한 300명 거느리는 회사를 갖고 있었죠. 그 정도 인원을 비주슈머로 CO2로 딱 깔면은 뭐가 된다? 임페리얼. 전 직원을 전부 휴행 가입시키면 임페리얼 그냥 가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인원, 멤버십으로 생각은, 내가 왜 숫자를 얘기하는 거면 멤버십으로도 생각하고 소비자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9만 원씩 쓰는 사람 10,000명이면 9억이에요. 그러면 4만 마일리지. 2만 마일, 그러면 9억이면 좌우로 하면 4억 마일리지 아니에요. 4억 마일리지면 더블 크라운이에요. 더블 크라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거 간단해요. 어떻게 했을 때 6개월 정도 학습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 투자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봐봐요. 3년간 500만 원 교육받으면 투자해주는 이게 틈새 산업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익금의 얼마를 반띵하자. 그런 게 금융 서비스 아니에요. 다음 소득 목표 연 1억, 3년 후에 연 1억 된다 하는 거 가능하겠어, 안 하겠어요? 가능하죠. 난 내가 해봤던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국내 네트워크 시장이 가능한 게 124개 회사 5조 1,300억이에요. 1조 7천억이 뭔 거면 수당인 거예요. 그럼 1조 7천억을 수당으로 해가지고 10억 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억 된 사람 몇 명? 1조 7천억이면 몇 명이에요? (10억) 된 사람이 17,000명. 그런데 그게 분配돼 1,700명인가요? 계산기예요. 그건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충분히 이 안에서 0.5% 안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0.5%, 네트워크에서 0.5% 안에 들면 우리나라 전체에도 0.5%에 들 수 있다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800만 명, 164만 명이 수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164만 명 평균 수당이 1인당 99,000원이야. 많아요, 안 많아요? 월 99,000원. 배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 16,000명이 평균 수당이 1인당 연봉 5,700만 원이야. 거기에서 1,600명이 1인당 연봉 5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을 어디로 정해야 될 걸 생각하면 충분히 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길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빨간색만 공략하면 돼. 빨간색 어디 있어요? 익짐하고 끝에 허프, 끝에만 있죠. 허프. 다음 보마. 다음 에엔, 아존. 여기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하향되는 거예요. 빠지는 데는 계속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가장 올라가는 거는 주가 그래프도요. 횡보하는 거. 횡보하다가 모멘텀 있을 때 뜨고 올라다 딱 갔다가 뜨고 올라다 딱 갔다가 뜩 가는 거예요. 이게 휴에는 3년 안에 20배 성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배 성장 주역이 되시라는 거예요. 30%, 35%, 17%, 24% 쭉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가 이제 다음에 빠질 때가 여기가 이제 빠질 확률이 커. 7,700억. 이 근근히 11.6% 올려놨잖아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런데 다 떨어지기 전에 다 10% 이상 올려놨어. 또 올려놓은 데 있잖아요. 한창 올려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 예. 떨어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옥점. 아니면 꼭 그때 사장이 바뀐다든가 마케팅이 바뀐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또 여기 봐봐. 여기 이빨 올려놨잖아요. 이 절반이 회사 돈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왜? 대출해주고 융자해주고 일시불 주고. 왜? 대출해줘도 괜찮지. 있는 제품 주는 거니까. 그리고 다다리가 할부로 파는 거. 옛날에 방판식 할부 판매하고 이 카드 들고 다니는 판매 방식을 썼던 거. 여기 9번 서 회장님 맞죠? 네, 이건 안 봐도 내가 딱 안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크라운을 하셨으니까 뭐 여기에 크라운도 난 금방 가리라고 봅니다. 해서 그런데 하루에 4번씩 강의를 가고 지금 75세인데 반듯하게 강의 듣고 이 정신무장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자산이 제일 높을 거예요. 현금하는 거 24만 명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 돼 있는 분들이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이 내가 강조하지만 여기서 1% 여기서 1% 여기서 1% 여기서 1% 여기서 1%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기에 1%만 여기 세미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만 미팅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엔이 몇 위 되는 거면 4위 돼요. 4위. 3년 안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 목. 난 데이터 없이 그런 거 목표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같이 함께 나가실랍니까? 네. 함께 한번 힘써 보실랍니까?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20배 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당이 얼마 몇 배 뛰는 거예요? 수당이 20배 뛰는 게 아니고 40배 떠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런 목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삼아보러 가는 게. 그 여기에 있는 회원 수들을 봐봐요. 한 해에 289만 명을 등록시켰어요. 휴엔 20년 역사 총 회원 수가 30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휴엔 컴퍼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부에 홍보하거나 알리거나 마케팅하거나 광고하거나 소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노출 빈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SNS상에 노출 빈도를 매일 하거든요. 그럼 휴엔에서 노출 빈도가 지금 가장 높은 사람이 이홍술 저기 사장하고 김상준 사장이 노출 빈도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사람. 이제 이선희, 양수연, 서주연 노출 빈도 이제 커지고 있어요. 저는 앉아가지고 그 데이터만 뽑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세 사람은 네 사람은 로얄이고 한 사람은 좀 제네랄이야. 노출 빈도 없이도 제네랄 가신 치게 되면은 그 건축회사 전문회사 CEO에서 나온 우리 송감용 사장님 노출 빈도 없이도 제네랄 갔다는 것은 김하병처럼 말 타고 현장을 누비면서 다 뛰었다는 거야. 파발말을 보낸 거야. 여기서 전신환 보낼 때. 그런데 그게 이제 융합화 된다면 컨버전스화 된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게, 그 엄청난 파괴력을 여러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거 하게 되면 토요일 날 SIS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각 그룹이 다 오게 되면 시장이 보이잖아요. 대표이사가 직접 강의하잖아요. 저는 그 수익성, 돈 얘기만 또 별도로 하잖아요. 돈 버는 방법, 비법, 조직 만드는 거. 그리고 성공자들 또 석세스 스토리를 또 발표하잖아요.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에 총 지급액을 봐봐요. 9천억이 상위 1% 안패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간들이 뭐라 그래? 네트워크는 위에 1%만, 여기 1% 돼봐야 5,700만 원 뿐이 못 벌어요. 1% 안 해도요. 1% 안에 1%하고 끝에 하고 130배 차이 나요. 그게 여기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부자 연구 보고서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0.47% 24만 명이 우리나라 재산의 몇 프로를 갖고 있다고?
1년 예산의 절반을 갖고 있잖아요. 격차는 네트워크가 좀 적은 편이에요. 일반보다는. 네트워크가 합리적인 편이에요.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보호해주는 비즈니스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60%에서 100% 봐봐요. 여기에서 60%, 요 40%하고 1% 차이가 벌써 몇 배 나요? 10배. 10배 맞나요? 거의 80배 나잖아요. 이 안에서도. 요 안에서도 내가 130배 난다 그랬잖아요. 요런 것들을 올려온 거예요. 5천만 원하고 6만 원.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6만 원짜리인가 5천만 원짜리인가 5억짜리인가 50억짜리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6개월이면 네트워크 역사의 모든 거를 딱 꿰뚫을 수 있어요. 책 한 권만 봐도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비주슈먼, 유칸슈머리즘 대표이사가 직접 주고 이 100만 불짜리 네트워크가 될 건지 1000만 불짜리 네트워크를 할 건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카피캣 마케팅도 한번 읽어보고 보물지도도 읽어보고 아 이런 파이프라인의 우화 왜 남들은 지게 이거 지고 가는데 남들은 왜 파이프를 계속 봐가지고 이 사람은 룰룰랄라 하는가 파이프라인의 그 우화들을 한번 읽어도 보라는 거예요. 또 비주슈먼 플랫폼 비즈니스 이 훌륭한 사람이 쓴 책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볼 때마다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어떤 명서가 나와 있는가 이거 국내에. 저자가 김세호 아니에요. 김세호. 이 비즈니스 액션 플랜이나 신념의 마력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 강사도 이 정도는 해야지 대표이사가 쓴 거 아니에요. 살면서 넘어야 할 33가지 태클 여기에 내용들 일부러 멘토링 특강에서 해주잖아요. 내가 강사가 되고 리더가 되려 하면 대표이사가 하는 강의 그리고 리더들이 하는 강의 직급자들이 하는 강의를 다 듣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4.0 시대라는 거예요. 4차 산업에 왔는 네트워크도 4.0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고 교육혁명이 일어야 되고 창업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니들이 피라미드다 니들이 무슨 다단계다 니들은 다 똑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63빌딩이 최고 높은 빌딩일 줄 아는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63빌딩은 10등 안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어느 분이 왔길래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빌딩 어디에 했더니 롯데월드 딱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은 빌딩. 내가 딱 했어요. 63빌딩 얘기한다고 그래요. 63빌딩요.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기 전에 정리했던 게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의 규정에다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비주슈머 마케팅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거야.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학술적 근거가 있잖아요. 박사 논문에 있는 거니까. 그랬더니 엊그제 저 진주에서 전화 왔어요. 진주과학기술대학에서 자기가 창업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창업에 대해서 논문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검색해서 찾다 보니 이 논문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논문이 지금 온라인에서 이거 못하게 4개월 있어야 국회에서 국회 도서관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학술단체를 걸려가지고 나오니까 학술진흥원에 그거 딱 검증이 끝나가지고 이게 표절인지 뭔지 다 해가지고 그거 했더니 4개월 후에 실린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규정이나 시장 규모를 하겠다 했더니 아 나 대단하다 했더니 혹시 네트워크 사업을 하세요 했더니 네 합니다 하는 거예요. 뭐 물어봐도 될까요 하니까 그 얘기해도 되죠 하면서 저 애텀이에요. 그럼 그 전에 뭐 하셨어요 했더니 L2L 해요 하니까 A로 시작하는 것만 하세요 하면서 H로 시작하는 걸 해보세요. 그래 했더니 어떻게 연락 받으셨어요 했더니 제가 그 슈엔의 이선희 원장님이 논문하고 이런 걸 쓴 거를 보고 있다가 전화했더니 내 앞에 전화하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보내줬어요. 이제 진주 내려가게 되면 리크루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석사 밑에서 일할래? 박사 밑에서 일할래? 니네 회사 사장은 관동대학에서 석사를 썼는데 여기는 대표이사도 박사고 사업자도 박사다. 뭐가 낫겠니? 어느 게 전문성이 있겠니? 이런 게 여기서 통하잖아요. 이 역사들이 봐보세요. 비주슈머가 1999년부터 21세기 포유로
이제 글로벌로 하는 더 휴먼 컴퍼니는 이름만 바뀌는데 소 프랜차이즈 마케팅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나다는 게. 이거를 내가 첫 시작을 했던 아마존 고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비주슈머 플랫폼이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 경력이 없으니까 허벌라이프 샵, 선라이드 샵, 샵인샵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어 안 하겠어요? 지금도 20년 된 아이디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멤버십을 확장하고 품목, 교육, 창업, 상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업자, 회사는 경영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사업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경영자가 준비하는 것 중에 요즘 또 최근에 준비 잘하는 게 있죠. 회사, 경영자가 준비하는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품 제공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안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는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거를 둘 수 있는데 거기는 네트워크가 아니야. 20조 매출 나는 알리바바 마윈이 대표 사업자 직접 추천 17,000명 했을 때 수당을 내가 지난주 SIS에서 풀어줬잖아요. 매칭 수당이 얼마나 하고 추천 수당 30만 원뿐이 못 받는다까지. 그게 자 제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제품 나오고 제품의 전략 제품만 200종이에요. 전략 제품이 200종이라는 건 네트워크 회사 200개 만들 수 있는 그 제품들이 슈엔에 다 몰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0만 종에 이제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려견, 애완견 제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동차 제품까지 나오고 있잖아. 환경, 미래의 일자리에 필요한 것들은 다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에 플랫폼, 휴월드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건 온라인 플랫이에요.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들이 지금 뭐 오가닉이라든가 닥터큐가 있지만은 이제 교육 플랫폼들이나 생겨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센터 수석시장 되면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가게 되면 그 엠모스인가? 엠모스 빌딩 있어요. 요 아티세 유산화 옆에 거기 14층짜리 건물 2, 3, 4, 5층 좀 전에 가봤어요. 2층에 고객센터하고 3층에 보니까 그 방송실을 이것도 네모 광장에 그리고 4층에 봤더니 3층에 봤더니 그 힐링 커피 공간 해가지고 커피숍 하나를 여기 구글 리모보다 커요 장소가. 그래서 여러분 힐링 커피를 이제 마음대로 드실 수 있고 교육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강의장도 있고 그게 다 있더라고. 거기 가서 내가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14층 내가 이거 빌려서 내가 여기서 그냥 코칭장으로 쓸 테니까 얼마냐 했더니 나갔대. 천만 다행이었어. 안 나갔으면 말이 길어질 뻔했잖아. 임대료가 얼마가니까 그 한 층 쓰는데 보증금 8천만 원에 700만 원이래. 그런 것도 회사가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보상 플랜, 가장 합리성을 띠고 함정이 없는 유일한 바이너리 회사. 바이너리의 본질적인 걸 가장 살린 거. 빠른 소득 가능하고 안정적 수익 가능하고 큰 소득이 가능한 보상 플랜. 그건 토요일 날 오면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오피스. 여러분이 조직도나 가계도나 아니면 수당이나 원천징수 내 세금 지금까지 얼마 주민세 소득세 얼마 냈는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매칭이 누구에게서 얼마 올라오는지 누가 막 내가 저 새끼 내가 다 벌게 해준 거라고 한 새끼 불러가지고 너 이름 딱 봤더니 없잖아 이 새끼야. 25,000원 뿐이. 내 너한테 밥 사는 게 8만 원 넘어. 밥은 권력이야. 그래서 6만 원 내. 근거가 있고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 지금까지는 유서구 대표 혼자 힘으로 이끌어왔잖아요. 20년간. 교육 강사로서, 리더로서, 코치로서 강사로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시키면서 이제 비주슈머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교육했던 사람들 이제 저기 이홍술 사장도 이홍렬은 그 개그맨이죠. 난 한국 와가지고 난 어디 말레이시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사업하시면서 얼굴색을 보고 온데 이홍술 사장님 강의 온라인 그거 계속 노출시키고 했잖아요. 뭐 김성수 사장도 있고 뭐 김성수 사장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은 역할들을 지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여기에 킹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는 서포터스 그걸 먹으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 옆에 뛰다가 마지막에서 아웃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 미션이에요. 왜? 내가 제일 많이 벌어본 나만 보면 저 새끼가 제일 돈 잘 버는 놈이라고 맨날 욕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돈 번 사람을 많이 만든 사람이다.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음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 있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특징은 오픈된 공간에서 오픈된 강의를 한다. 우리 오픈된 오늘 강의 자료도 내가 다 블로그에 올렸고 카스에 올려줬잖아요. 필요하면 다 갖다 쓰라고. 제대로 된 거, 근거 있는 거. 왜? 잘못하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가끔 가다가 수당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건 쓰지 마세요. 다음 후원, 육성해 주는 거, 교육 시스템, 회사도 교육 시스템, 사업자도 교육 시스템. 그래서 제품 컨셉이라는 게 제품은 컨셉만 알면 돼요. 왜? 제가 잘 몰라요. 200가지 제품군이 있고 요 안에 이게 전략 상품계예요. 그러니까 회사 200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야몽야몽하게 생활용품, 뷰티, 건강,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이 유전자 검사가 지금 미국 그 어디에 가게 되면 그 아마존 고에 가게 되면요 110만 원이에요. 사람이 딱 지나가잖아요. 휴대폰 들고 들어가지고 신청하겠다 해서 딱 지나가서 스캔되고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 나오는데 우리가 176페이지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그런 거 미국에서 110만 원이에요. 이제 봐봐요. 휴엔이 얼마나 앞서가는 회사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한번 봐봐요. 연어 정액에서 축출한 걸 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SS 크림을 발라주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제 아는 그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은 오늘도 정액 발랐다고 계속 나와가지고 연어 정액 하면 그래 정액 발랐어 하면서 느낌이 비슷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소통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다음에 제휴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캡스로부터 에단 라이프 뭐 이거 요즘 뭐 저쪽에 갔던 SS로 시작되는 회사에 갔던데 거기 갔더니 막 뭐 또 이제 교원 이런 거 설명하던데 그런 게 다 상조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는 상조를 이거 주잖아요. 청혼아이스, 정수기, 뭐 이사클린, 견적마마드, 익스프레스, 뭐 퍼스트데이터, 뭐 인터넷, 이동통신. 나 이거 다 쓸라 해도 한 20년 걸릴 것 같아 보니까. 다음 브라보 코리아 내가 이즈브레 이거 항상 할 때마다 이 광고 찍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그 카피는 사나이 가슴에 열정을 담긴다. 이즈브레. 물맛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수입니다. 이즈브레.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방송도 혼자 광고도 할 수 있지, 방송도 할 수 있지, 물도 먹을 수 있지. 강사되면 이 물이 무료로 제공돼요. 여러분은 사 먹어야 되지만 인터넷 가게보다 절반이 싸단 말이에요. 또 그거 말고 요즘 대박 터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홈쇼핑, 휴앤몰. 난 여러분들이 이제 홈쇼핑을 직접 찍으면서 하는 게 이번 이사 가게 되면 생겨나요. 사업자가 쇼핑 호스트가 돼가지고 선전하면서 추석 때 지역별로 통신원 해가지고 자 부산에 나가 있는 뭐 순댓시 하면 저는 순댓시인데요. 오늘 여기서 자갈치 제가 멸치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면 이런 것들 되잖아요. 아따 여기는 저 광주요 딱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게 21세기 플랫폼을 갖고 있고 미디어가 가능하고 방송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홈쇼핑, 슈팡, 휴앤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 비교해 보시라는 게 이것도 싼 가격만 잘 골라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중고나라의 가격 갔다 와서 왜 이거보다 비싸냐고 따지는 새끼들은 안 할 놈들이에요.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던 소비가 곧 비즈니스, 멤버십 비즈니스, 광고 유통 비즈니스. 그래서 슈플랜은 앉아서 이제 다음에 분명한 거는 그 바이너리 보상 플랜이 좌우 한 명씩만 추천하면 후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직 하브라인이 2명, 팀이 2개로 돼서 교육 육성이 쉽다. 방어도 가능하고 공격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로부터 발생한 하브라인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수당이 발생한다. 내 합으로 생긴 거. 다음 수당 미발생 매출에 대해서는 2월 되고 누적된다. 여기는 대실적 소실적이 다 누적돼요. 저 A사는 대실적도 누적 안 돼요. A사 있는 세계가 다 그래요. N사도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수당 못 받은 건 그대로 다 누적돼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보상이냐고요. 얼마나 양심적인 회사냐고요. 그리고 직급 누락이 없어. 이게 떨어져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지 조건이 간단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에 500만 원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의 보상 플랜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락이 걸려 있고 함정이 걸려 있고 직급을 육성해야 되고 남을 키워야 되고 배팅을 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이도 가능한 게 바로 휴엔의 휴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엔의 휴플랜이 기존 바이너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 바이너리와 휴엔 컴퍼니 하이브리드 보상의 차이는 그냥 비행기, 수송기, 배, 열차가 아니고 하늘을 나르는 수영장이라고 보면 돼. 이게 실제로 나왔잖아요. 이제. 이 알프스위를 이렇게 댕기면서 수영하면서 알프스위를 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플랜이 장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빠른 소득 가능. 빠른 소득은 첫 달에 여러분 17만 5천 원만 벌면은 17억까지도 벌 수 있다는 거야. 17만 5천 원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큰 돈을 벌 길은 만무하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 일은 다 같이 일단 등록하라. 이게 일이야. 다 같이 두 명만 추천하라. 이거면 딱 되는 거야. 3, 3명이 한 팀 되라. 4, 4명만 더 추천하라. 5, 5차선을 확보하라. 바이너리에서 5개 차선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빅머니 프리타임이 되는 거야. 이걸 되려면 첫 번째 여기 좌우에 50만 마일리지 50만 마일리지면 2명 추천하면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명 추천해서 10만 원 받을래? 4명 추천해서 30만 원 받을래? 뭐 할래요 여러분은? 그때는 4번에 4명만 더 추천할 때 4명을 추천하라.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소실적 15%니까 얼마? 7만 5천 원. 요거 합하면 17만 5천 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항상 이 얘기를 부처님께서 내 일생 소원이 17만 5천 원 당신께 보너스로 드립니다.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 여러분 삶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거 받는 사람을 몇 명 만드느냐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내가 17만 하면 여러분 5천 원 하겠습니다. 17만! 그걸 받는 사람을 몇 명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소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에 17만 5천 원 받는 사람을 휴엔에서 가장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 장부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 2, 300만 되는 거는 1, 2, 3, 4, 5만 그대로 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로얄 가게 돼 있어요. 3년 후 연 1억 된다면 빠른 소득 안정적 수익 큰 돈이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죠? 돼요 안 돼요? 제가 강의 중에 욕한 거는 강의의 재미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음을 다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1조 7천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시장성을 바라보고 한번 사업에 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